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외자 쟁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혼외자 요새 어떤 이슈 때문에 핫한 주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증이 늘어난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란 무엇인가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다 맞닿아 있는 개념입니다. 혼외자라는 게 사실 여러분 어떤 걸까요? 말 그대로 혼인 외의 자입니다. 그래서 혼인 관계 밖에서 태어난 자를 얘기를 하는데요. 혼인 중에 자랑은 혼중자랑은 이제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 이 혼외자는 어떤 쟁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혼외자라고 하면 아버지는 법적으로 어떤 관계가 되는 건가? 당연히 아버지가 있을 텐데 법적인 친자인가? 이런 거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혼외자인데 만약에 케이스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가 생물학적인 아버지고 B가 이제 어머니입니다. 그 사이에서 혼외자인 C가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혼외자를 출생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신고했고 그럼 어머니의 성을 따라서 출생신고가 됩니다. 왜냐 여러분, 만약에 혼인 중외자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자기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혼인 상태인데 만약에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했다 그러더라도 당연히 아버지 성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다른 영상 어떤 거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버지는 법률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제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분만에 의해서 바로 눈에 띕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법적으로나 생물학적이나 이제 완벽한데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식이 태어났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도는 여러분 혼인 중외자는 당연히 이제 그 아버지의 자식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법적인 혼인 상태가 되어 있었다면 자녀가 출생신고를 부가 하더라도 모가 하더라도 당연히 부친의 성을 따르게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A, B, C의 사례에서는 C를 만약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출생신고했을 때는 어머니의 성으로 출생신고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A와의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상태로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관계가 그냥 남입니다, 여러분. 법적으로는 당연히 친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를 친자로 만들려면 어떤 걸 해야 되냐? 이제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친자로 만들려면 A가 자기가 이제 먼저 나서서 내 자식으로 인정하는 건데 법적인 친자로 이거를 인지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임의인지라고 합니다. 내가 나서서 인지를 하는 것. 그렇게 되면은 소송이나 이런 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지 신고만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인지를 하지 않고 있을 때 그러면은 이 생물학적인 아들이 혹은 딸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인지 청구의 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법원의 명령을 따라서 만약에 머리카락으로 DNA 검사를 했는데 친자임이 나왔다 하면 그 인지 청구가 당연히 패소할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인지 청구를 해서 이렇게 강제 인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소송을 통해서 인지가 됐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친자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두 가지, 임의로 인지를 하거나 그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아니면은 그 자녀가, 물론 여러분 소송은 법정 대리인인 그 어머니가 법정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하게 되겠죠. 아이가 아버지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해서 인지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친자로 이제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법적인 친자가 됩니다. 여러분 법적인 친자가 된다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효과들이 있을까요? 이제 당연히 상속 이런 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A가 사망했는데 이제 인지 청구를 통해서 C가 이제 법적인 친자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A에게 다른 법적인 배우자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자식도 없었어요. 혼외자이지만 인지 청구를 통해서 법적인 친자로 성립된 이 자만 있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100% C가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상속 순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상속에 관해서 또 알려드리고 싶기는 한데요. 배우자하고 이제 직계비속이 있을 때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같이 상속인이 되는 건데 만약에 사례를 바꿔서
A가 B와의 관계에서 C를 낳았지만 C와도 이제 인지를 통해서 법적인 친자 관계가 성립이 되었고, 그 이후에 A는 D라는 어떤 배우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배우자를. 그렇게 된 경우 A가 사망하면 당연히 D와 C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법적인 친자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제 그 상속 말고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양육비 의무이죠. 양육비 당연히 줘야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줘야 하고요. 법적인 친자 관계가 없을 때는 오히려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지만, 이렇게 법적인 친자 관계가 성립이 되게 되면 양육비 이제 당연히 받아야 되고 또 줘야 합니다. 그래서 양육비 관련 소송도 당연히 가능할 수 있고요. 인지 청구의 소랑 양육비 청구하는 소를 같이 이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혼외자의 법적인 쟁점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